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기업에서 면접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업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알고자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1위가 면접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자기소개해 보세요. 왜 당신을 뽑아야 하죠? 당신이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직무 능력이라는 관점에서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본인이 학창시절에 했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본인이 배운 게 뭡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죠? 자, 본인 전공에 대한 지식, 본인이 전공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죠? 본인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가 1위부터 5위까지의 최근 면접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데이터를 같이 봤습니다. 자,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자기소개서를 빼고 나머지는 직무 능력, 경력 경험, 전공 지식, 지원 동기.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은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걸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라는 질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이 일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지라는 것을 분석하고 보려고 하는 것이 면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면접이라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회사에 가서 내가 만약에 질문을 3개를 받는다면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첫 번째, 이거는 반드시 물어보겠죠.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이거는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은 뭘까요? 뭐 성격도 물어볼 거고 가족사항도 물어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3가지를 질문한다면 적어도 이건 물어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 분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지원한 분야가 무슨 분야라고 생각하고 왔습니까? 본인이 여기 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걸 거꾸로 질문한다면 아울러서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되죠? 당신은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얘기한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한 해당 분야에 대한 확신, 자신감을 보려고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본인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해왔고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입사 후에 포부를 물어본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물어본다면 적어도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적어도 이 사람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막연하게 저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걸 보려고 하는 기업의 의도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적어도 여러분이 이런 4단계의 단계를 가지고 적어도 내가 가는 분야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중에 asis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뭔지 tobe라고 하는 건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명확하게 분석해보고 적어도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회사에 가기 전에 적어도 충분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산업에 대한 조사와 시장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이 꾸준히 하셔서 적어도 내가 이 기업에 간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1차적으로 그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그래도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분야에 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매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적어도 매출 계획이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적어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최근 전공을 하셨던 전공을 하지 않으셨던 최근 기사들을 쭉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면 적어도 이 기업이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다. 또 최근에 가장 주력 상품이 뭐다. 또 최근에 가장 좀 약점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 좀 어려운 부분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조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라는 특성상 적어도 고객을 만나고 고객을 또 같이 가서 제안도 하고 이런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고객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 걸 잘할 수 있다라는 것, 뭐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을 상대하는 어떤 서비스 업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준비해 가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영업에서는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고객한테 적기에 딜리버리라는 관점에서 적기에 고객한테 갖다 주는 것, 배달해서 그분한테 갖다 주는 것까지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성격적인 애티튜드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좀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신뢰 있고 또 뭔가 한번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그런 거를 좀 달성했다라는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지원 동기라는 건 대부분 많이 준비하고 가죠. 우리가 가기 전에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는 분명히 나올 거야. 그래서 네, 저는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바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 얘기는 보편적으로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로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적어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해 왔고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 적합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겠죠. 그래서 적어도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영업 분야는 최근 이러이러한 트렌드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회사의 매출 트렌드는 이러이러한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을 고객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고객 대응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 고객과 신뢰를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에 필요한 이런 지식적인 역량, 최근 우리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조사해 왔고 나름대로 꾸준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객 대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학부 시절에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눈높이를 낮추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고객 대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뢰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 분야에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약속과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분야에 대한 이런 약속과 신뢰를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애티튜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분야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람이 영업이라는 분야에 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구나 라고 기업은 생각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직무를 하는데 그 분야에 필요한 knowledge, 지식, 그 다음에 스킬, 기술 경험, 그 다음에 애티튜드, 적어도 성향,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에지즈는 현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러이러한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례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일례로 저는 이러이러한 분야의 트렌드를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학부 시절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아르바이트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도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힘든 게 있죠. 당신의 입사업 포부가 뭡니까? 사실 많은 학생들이 입사업 포부를 물어보면 입사하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부족하니까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걸 열심히 배워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준비되어 있는 1%라면 1%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투비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필요한 것 중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투비는 필요하지만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해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투비는 액션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 언제까지, 이거는 시기가 명확하고요.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영어 성적을 앞으로 언제까지 몇 점 이상 올리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액션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입사해서 해야 될 것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 입사업 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한 분야는 향후 이러이러한 트렌드로 변화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트렌드에서 직무를 봤을 때 적어도 제가 이런 분야의 역량을 보유해야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입사해서 언제까지
제 역량을 이렇게 향상시켜서 우리 분야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기가 결코 쉽진 않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분석하고 조사했을 때 분명히 경쟁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가는 분야를 분석하고 as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적어도 이만큼을 해왔지만 아직은 부족한데 내가 입사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신다면 기업에서도 여러분을 쉽게 평가할 수 없겠죠. 그만큼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경쟁력을 이겨내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역량과 내가 왜 그 분야에 확신을 가지고 나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